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요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4%. 그러니까 바닥을 또 뚫고 이제 지하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 2년 지지율이 최하위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익이건 여러분 좌익이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권이 출범을 하고 초창기 2년까지는 여러분 보통 어떤 양상을 띱니까? 어떤 양상을 띠나요? 지지자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폭발적으로 밀어주죠, 정권을. 이게 그리고 결집 상태가 가장 공고할 때가 2년 때까지예요. 출범해서 2년 때까지. 뭐라고요? 결집 상태가 제일 이 공고한 상태, 그 시간적 이 상태가 2년, 출범해서 2년까지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날라갔다. 이것마저 안 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토끼가 다 날라갔어요. 집토끼가 다 날라갔다. 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지지자들을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 그냥 심플하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적극 지지층, 그죠? 그리고 그냥 평범한 일반 지지층. 이 24%의 숫자는 여러분 일반 지지층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60대, 70대 적극 지지층만 남았다. 제가 지난번 방송인가요? 지난 방송에서 국민연금 건드리는 순간 지지율 20% 밑으로 그냥 쭉 바닥 치고 대통령 끝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또 굉장히 용감하시더라고요. 국민연금 또 이렇게 또 어떻게 또 손대가지고 완전히 이제 본인이 한번 이 막장까지 가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지금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이 소통 불통이 이게 국민들하고만 소통 불통이 되는 게 아니고 당원, 지지자들하고도 소통이 안 돼.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은 보수 지지자들에게 여러분 리스펙이 없어요. 예? 리스펙이 없어요. 이거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 이게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이 이게 문제인데 이게 리스펙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소통이 됩니까? 내가 존중하지 않는 상대하고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예? 상호간에 존중을 할 때 여러분 교류가 되고 소통이 되고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예? 지금 여러분 이 리스펙이 없다라는 거를 어디서 여러분 우리가 추론을 하고 또 증명을 해낼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은 여러분 범죄자죠? 전과 4범이죠? 전과 4범에 지금 진행형인 범죄가 한두 개가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 범죄자란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 범죄자.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혐의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범죄 혐의자라고? 범죄 혐의자죠? 그러니까 전과 4범 플러스 범죄 혐의자죠. 여기에 굴복을 했다라는 거야, 대통령이. 왜? 자기 살려고.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보수 지지자들의 긍지, 이 자존심이 이제 다 박살이 난 거죠. 박살이 났다. 네, 박살이 났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심플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보수 지지자들이 완전히 다 지금 아사리판이 났어요. 진영 자체가 붕괴가 됐어. 네? 민생 파탄 나고 의대 증원하면서 완전히 원투펀치 치면서 진영 자체가 다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붕괴를 시켰어? 대통령이.
지방 여러분 의대 증원 관련해가지고 지금도 고집부리잖아요. 외국인 의사들을 갖다 쓰겠대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몸이 막 아파서 수술을 해야 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 엘리트 코스를 밟고 그리고 충분한 공부가 된 의사들한테 여러분 의료 행위를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모르는 외국인 의사들한테 의료 행위를 받으실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그랬죠, 대통령한테도. 지난번 방송인가? 지역 인재로 뭐 지방 출신들 뭐 그 해당 지역 출신들 의사 만들겠다고. 본인은 그렇게 허접한 사람들한테 의료 행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예? 못 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고집을 부리냐 이거지.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 본인이 죽는 길로 계속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야당에서 지금 죽이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본인 무덤을 이제 삽질을 하고 있는 거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방송에서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한동훈 문제를 한번 보자. 한동훈 문제. 한동훈. 여러분 한동훈이가 제일 빛이 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한동훈이가 레닌주의자, 김일성주의자, 마오이스트, 질비한 여러분 우리 이 더불어공산당에 투쟁할 때죠. 여기와 투쟁을 할 때 한동훈이가 제일 한동훈답고 빛이 나는 거야.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여태까지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보수 지지자들이 이 굉장히 시원한 이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죠? 근데 대통령이 이미 이재명한테 꼬리를 내렸단 말이야. 협치를 넘어서 이제 공치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진짜 이 보수 스피커들 뭐 언론들 진짜 이 욕을 한 삽을 해주고 싶은데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가 당대표로 나와가지고 당대표가 된다고 치자 한동훈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네? 한동훈이가 뭐 할 수 있는데요? 얘기해보세요. 댓글 달아보세요. 한번 들어보게. 뭐 할 수 있는지. 정치의 논평이나 전략을 짜고 전술 짜는 것도 머리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계속 이상한 말만 막 하는 거야. 지금 유튜버들도 그렇고 스피커들도 그렇고. 다시 설명해드려 쉽게? 이해를 못하나? 대통령이 지금 협치를 넘어 공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예? 대통령이 투쟁을 포기를 했다고 이미 이분이. 아니 백기투항을 했다니까 지금. 근데 한동훈이는 뭐야? 운동권 천산.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가장 저해하고 있는 이 운동권 청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청산해야 될 대상과 지금 공치를 하겠다는 대통령. 그리고 계속 이제 청산을 이야기하는 당대표가 국정 기조가 일치가 될 수 있어요? 얘기를 해봐. 예? 이게 일치가 되냐고. 이게 일치가 되냐고.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죠. 내가 그래서 그랬지. 한동훈이 당대표 자꾸 쑤시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불협화음이 나면 결국엔 또 한동훈이만 짝살이 납니다. 네? 한동훈이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당내에. 저 국집 안에. 네? 대표적으로 뭐 홍준표 이런 애들. 그죠? 뭐 오세훈이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깜도 안 되는 애들이 계속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예? 그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정치생명 끝난다니까? 여러분 지금 한동훈 당대표 만들면 여러분 정치생명 한동훈 끝납니다 여러분. 알고 지금 계속 방송에서 떠드세요. 뭐라고요? 지금 한동훈 당대표 만들면 한동훈 정치생명 끝난다. 죽는다고. 한동훈이는. 그러면 이렇게 역시 선택지는 이거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좌익이랑 투쟁을 하겠다. 확고한 결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한동훈이가 당대표를 나와야 돼. 그리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같이.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이게 됩니까? 결국엔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 감정이 상해버렸단 말이야, 한동훈이 대통령한테.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이거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이 상황에서 그냥 대의만을 가지고 대의를 위해서 다 양보하고 전진하겠다? 물론 그 공감대에는 이 공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이런 통치 행위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득실거리는 정말 소셜리스트 커뮤니스트 득실거리는 정당과 과연 투쟁을 할 의지가 있느냐. 이 문제가 한동훈이가 지금 나서고 안 나서고 또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됐을 때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안 싸워. 그냥 한동훈만 싸워.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같이 나가서 싸워야 된단 말이야.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치 투쟁이 이골이 난 운동권이랑 지금 정치 투쟁을 해야 되는 보수 우익 입장에서 각계 전략을 쓰거나 게릴라 전략을 써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거를 상대를 합니까? 네? 어떻게 상대를 합니까? 좌익과 투쟁할 때는 뭉쳐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네? 다른 거야 투트랙으로 나눠서 가도 좌익과 투쟁할 때 뭉쳐 싸워야 돼. 근데 이미 이 상황 자체가 이미 그 상황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한동훈이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